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루가조와 채널의 주인이자 관리자이자 총책임자이자 촬영감독, 편집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총감독을 맡고 있는 박시루님의 옆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하고 추가로 설거지와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카메라 뒤에 있다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보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긴장도 되고 어색한데 그래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하겠다고 유튜브 커뮤니티 탭과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본업으로 이제 조금 바빴던 것도 있고 구독자 수가 제 생각보다 훨씬 정말 훨씬 빠르게 올라서 타이밍을 살짝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지금이라도 얼른 진행하려고 이렇게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올까봐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걱정을 했냐면 이제 나 Q&A를 할 건데 질문이 안 들어오면 너네가 질문 좀 써줘라 하면서 친구들한테 부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유튜브랑 인스타를 합해서 거의 뭐 300개가 넘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 아니지,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굉장히 머니까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수족냉증을 병원에서 뭐 진단받거나 특정한 병명이 나온 건 아닌데요. 평소에 손발이 좀 많이 차갑습니다. 근데 땀도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 땀이 나면 땀이 식으면서 더 차가워지게 되고 정말 뭐 한없이 차가워질 때가 있는데 그걸 좀 방지하고자 평소에도 이제 수면 양말을 착실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요. 영상을 찍는 현재 기준으로 시로의 몸무게는 3.7kg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쭉쭉 늘어났는데 생후 한 8개월쯤 되니까 체중 변화가 정말 완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큰 건가 했는데 다른 집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이렇게 좀 주춤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그냥 평소처럼 뭐 잘 먹고 쑥쑥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비만묘는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관절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병들은 다 비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꼭 지키는데 하루 1시간 이상의 사냥놀이와 간식 금지입니다. 네, 시루는 아직도 추루가 무슨 맛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먹는 사료에도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영양제는 챙겨주는데 굳이 간식은 따로 안 챙겨주는 편입니다. 시루 관련해서 조언을 가장 많이 들었던 지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간식 맛을 모르게 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간식은 따로 안 챙겨주고 있고요. 그분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간식과 죽음은 최대한 뒤로 미뤄라. 네, 이거는 그동안 좀 민망해서 말을 못했던 건데 사실 시루 이름의 비밀은 퍼실입니다. 네, 세탁세제 퍼실이요. 제 게임 닉네임이 퍼실인데 친구들이 야 퍼실아 퍼실아 퍼시루 퍼시루 하면서 부르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허무하죠? 퍼실 라벤더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카포드 쓰고 있어요. 카포드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 제가 시루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들어온 지 이틀 차에 찍은 사진인데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화가 나서 화장실 입구에서 얼굴을 구긴 상태로 저러고 있더라고요. 저 쪼매난 애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하찮아서 제 최애 사진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일 하찮은 영상은 이겁니다. 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시로 하나 키우는 데에도 에너지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시로 성격상 굉장히 질투가 심할 것 같아서 둘째는 드릴 예정이 따로 없습니다. 솔직히 둘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미 뭐 합사하기에도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만약에 시루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고양이가 나타난다면 아마 임보를 하다가 좋은 주인을 찾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옆집에 캣맘 분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와요. 이제 시루를 만나고 난 후로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 제가 다 데려가서 키우고 싶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한참을 못 떠나고 계속 바라보곤 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DM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고양이를 다 챙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나네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집 앞 고양이들은 마주치면 뭐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안녕, 우리 집에 시로 있어.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받고 카드 내역서를 아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현금을 뺀 카드 내역서 기준으로 약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서 앞으로는 아마 좀 줄지 않을까요? 장난감 조금 사주고 뭐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난감 사는 비용은 사실 뭐 많이 써도 되는 거니까 병원비 많이 나갈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막 아프면 속상하니까. 네. 한 달 고정 비용. 이것도 재밌죠. 네, 사료, 모래, 장난감, 그리고 뭐 기생충약, 유산균, 습식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아마 최소 비용인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시로가 또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추후에 발생할 의료비를 고려해서 따로 모아두는 돈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달에 순수하게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시로한테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소요. 네, 제가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개 사봤잖아요. 아직까지 정말 미친 듯이 잘 쓰는 용품은 다이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비싼 것도 좋고 뭐 당연히 인테리어 방해 안 되는 깔끔한 육묘템 정말 많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무지개색, 무자비한 인테리어 파괴범들 뿐이더라고요. 뭐 일단 사람한테 보기 좋은 건 시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누가 제품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일단 다이소를 가서 무지개색으로 도배를 한번 해봐라 하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처음에 내보내라 그랬어요. 들고양이 왜 집에 들이냐고. 네, 길고양이도 아니고 이제 들고양이라는 말이 너무 웃기긴 한데 우리 엄마 성격이 딱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를 데려온 적이 있거든요. 일단 기겁하십니다. 그걸 왜 데려오냐 그러시다가 막상 또 얼굴 보면 우리 엄마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네, 저한테 돈 쥐어주시면서 내일 가서 한 마리 더 데려와라.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롭다. 약간 이런 성격이세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닭까지 만든 기억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전화 오셔서 언제 내보낼 거냐, 이 고양이 뭐냐 이렇게 반대를 좀 하셨는데 막상 와서 얼굴 보면 또 이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해주시는 성격이라서 뭐 사실 뭐 가족의 반대는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엄마랑 가까이 살거든요. 제가 출근하고 나면 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요 막 시로랑 놀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뭐 시로랑 같이 뭐 셀카를 찍고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큐트하시죠? 아마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현재 20대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년만 있으면 또 앞자리가 3으로 바뀔 그 길목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나름의 조바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고요. MBTI는 제가 여러 번 검사를 해봤는데 ISTP에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이제 J로 예상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에 있으시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칭찬이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즉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MBTI는 ISTP, 시로의 MBTI는 아마 CUT가 아닐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 직업. 제 직업은 쉽게 말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네,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열심히 하고 있는 PD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여서 했어요. 사실 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이 채널을 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영상에 자막을 달아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브이로그나 게임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널을 성장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만의 작은 채널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제 추억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루를 처음 만나고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에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고양이는 정말 빨리 큰다.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랑 영상 많이 남겨놔라.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기왕 찍는 거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덤으로 유튜브가 잘 되면 돈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때 장난식으로 시로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네 사료값 네가 한번 벌어봐라. 근데 지금 진짜 벌고 있어가지고 네. 이 녀석 밥값을 하는구만. 일단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서는 카메라가 거의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뭐 대본을 쓴다던가 콘티를 짜도 결국 출연하시는 분이 이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카메라 들이밀고 시로가 귀연짓 할 때까지 찍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면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거죠. 영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렇게 취미로 하는 유튜브조차 실무처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금방 힘들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보자. 자막 다 빼고 BGM 안 넣고 특수효과 없어. 그렇게 자극 없는 도파민 제로 영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니즈와 잘 맞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쭉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보이시나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만들어주신 티셔츠예요. 네, 너무 예쁘죠? 여기 이거를 다 직접 그려주신 거래요. 이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시루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나 케이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을 담아서 만든 제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고집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안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 또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갑자기 제가 굿즈를 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 이놈 결국 돈에 굴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시로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말이 많은 게 너무 시끄럽고 좋아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로한테 진짜 쉴 새 없이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시로가 대답도 너무 잘해주고 가끔은 뭐 제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앞으로도 안 변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루가 사람의 말을 할 줄 안다면 뭐해? 나 봐봐. 놀자. 이렇게 세 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여유가 있으면 한 2-30분 정도 저랑 놀고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면 한 문 앞에서 한 10초 정도 울다가 다시 침대로 가서 자연스럽게 눕습니다.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캐틀 타고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하면 사냥놀이하고 습식 먹고 정말 네 고양이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실은 항상 제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요. 다리 옆이나 다리 사이에서 자거나 제 배 위에서 자고 머리맡에서 자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홈캠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집에 와서 화장실 치워주고 습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후딱 갑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시루의 존재 자체가 정말 제 삶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뭐 집에 돌아와서 시루랑 함께 있다 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힐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마침 생각을 해봤는데 시루랑 만나고 나서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은 정말 크게 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만큼 뭐 시루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부분이 되었다는 거겠죠. 네,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된 거죠. 저는 또 특히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얘를 두고 어디 멀리 길게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을 비울 동안 시루와 함께 있어줄 여집사를 빨리 그리고 장단점과는 별개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삶을 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시로에게 있어서 저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당장 시루가 없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살아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다면 얘는 당장 밥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이게 부담까지는 아닌데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네, 후회합니다. 제가 그동안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했던 딱 하나의 이유는 이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셀이라고, 네, 정말 귀엽고 너무 예쁜 하얀색 털을 가진 착한 강아지였거든요. 제 어린 시절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슬프게도 강아지별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이제 절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자는 사이에 세리가 눈을 감았다고.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네, 항상 곁에 있었던 아이였고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 상태로 학교에 등교를 했다가 그날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가 봄이었는데 정말 한방눈이 펑펑 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세리가 떠났구나.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이별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 이별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포함해서 동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네, 얘도 언젠간 제 곁을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시루가 맨 처음에 토를 했던 날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섭더라고요. 정말 막연하게도 얘는 10년 넘게 저랑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왜 당연하게 얘가 뭐 10년, 20년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네, 그 생각을 그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루가 그냥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집사된 도리로서 우리 도련님에게 바라는 모든 거예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 목표는 1년 안에 구독자 1000명 모으기였습니다. 유튜브가 쉽지 않다는 건 현직에 있는 제가 누구보다 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빠르게 달성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첫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가 200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독자가 2000명이 되어 있고 조회수가 막 4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한 채로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다시 앱을 틀어보면 구독자가 8000명이 되어 있고 조회수는 12만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요 정말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주접 댓글 보면서 또 낄낄대는 게 요즘 제 인생의 낙이어서 5만 구독자 감사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뭐 응원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악플도 있기는 해요. 정말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DM으로 갑자기 막 본인의 음란 사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전화 테러를 하시다가 제가 받지 않으니까 막 쌍욕을 보내놓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받으면 사실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멘탈이 정말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는 뭐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당연하게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여러분들에게서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전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쯤에 저에게 도덕 선풀 달기 활동 중이라면서 응원 메일을 보내준 중학생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야, 너의 메일 덕분에 내가 그때 정말 힘이 많이 났어. 내가 답장을 보냈는데 너가 아직 답장을 안 해줬거든. 만약에 내 영상을 아직까지 보는 중이라면 혹시 답장 좀 보내주겠니? 내가 큰 건 아니어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좀 사 먹을 수 있게 선물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다. 답장 좀 부탁해. 내가 이렇게 기다릴게.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제 영상을 봐주시던 여성분을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게 생각나요. 물론 제가 직업상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려진 적은 많지만 제가 해야 하는 광고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신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시루의 귀여운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Q&A 질문이 사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상 이제 다 대답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쌓였을 때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장마 조심하시고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이뻐. 시리야. 치. 에헤. 치르. 에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게 나오네. 치르. 아이고 귀여워. 나 뽀뽀해줘. 나 뽀뽀해줘. 어. 아, 미안. 미안.